자, 안녕하세요. 잘 쉬시고 계셨나요? 강의는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과 정보 관리, 어떠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며 어떠한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되느냐. 참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이 기획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 또한 여러분의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획의 중요성, 자, 기획에는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할 때의 프로그램 기획의 기법. 사회복지사로서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고 기획하는 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데 아무리 좋게 기획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보 관리의 의의와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설이라고 하면, 기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써야 될 국가복지정보 시스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W4C라 그래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이외에도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획의 중요성이 있다. 기획의 중요성은 뭐냐? 좀 기획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제대로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사회복지 안에 보장이냐, 보장 안에 사회복지냐, 기획을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것을 해야 되느냐. 사실 모든 것들,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들은 기획을 해줘야 됩니다. 기획을 제대로 해야만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보장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에 오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보장협의체. 옛날엔 복지협의체인데 지금은 보장협의체로 바뀌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장협의체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도요, 개념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직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시군구마다 혹은 읍명동까지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한 물론 시군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러한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우리 복지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회복지보장협의체는 기획하는 부서예요.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협의회는 기획된 모든 복지의 정책을 실천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교수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초창기 때 보건복지부와 더불어서 이 보장협의체 역할을 했고요. 일을 했고요. 협의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또한 지역에서도 6년, 7년간 제가 협의체 또 위원으로서 일을 했고요. 또한 다른 혁신 서비스 협의체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계속 늘 저는 학생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획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건 기획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의 유명무실한 단체. 지금 뭐 국가에서는 잘한다 그러고요. 지금 잘한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불만이 많아.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뭐 이중 예산이라든가 너무나 엉망이에요.
협의체에서 여러분 기획이 잘 되어진다 그러면 지역의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이 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복지의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지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론에 있어서 오늘 기획의 개념은 유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획은 미래지향적이다. 현재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일단 계속적인, 그렇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다. 또한 더불어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향해 나가는 목표 지향적이다. 또한 목표를 위한 수단적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과 다양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는, 그렇죠, 특성을 지닌 것이다. 뭐 이러한 것들이 기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획이 있어서 기획과 계획은 다릅니다. 기획과 계획의 차이점을 본다고 그러면 기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가리켜 기획이다 얘기합니다. 즉 동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나 뭐 프로그램에 대한 도출된 결과를 가리켜 계획이다. 즉 결정된 결과에 초점을 두는 개념을 가리켜 계획이다, 이렇게 해요. 기획과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죠, 보장협의체는 기획하는 부서다. 자, 따라서 기획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서 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뭐 미래에 수행해야 될 과업과 뭐 그 과업의 결과에 대한 효과를 뭐 현재 시점에서 수행하는 활동이다.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획의 제 중요성에서 왜 기획이 필요하냐? 사실 사업계획은 보다 훌륭하고 뭐 뛰어난 성과를 도출해야 되죠. 좋은 기획 속에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를 위해 뛰어난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기획이 필요하냐? 이 기획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줄 수 있어요. 자, 기획은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 미래가. 그렇지만 뭐예요? 기획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자, 기획이 없다면 급변하는 외부 상황과 환경, 뭐 이런데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겠지요. 뭐 기획이 있으니까 뭐 어떠한 일이 와도, 그렇죠, 아, 이건 될 수 있어.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요. 기획되어진 모든 것들은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단 말이죠. 확실성을 가져요.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기획의 필요성은 합리성의 증진 논리에 필요해요. 합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뭐 정책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획은 뭐예요? 합리적인 어떤 증진을 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이 기획은 효율성의 증진에 필요합니다. 효율성, 그렇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효율을 통해서 효과성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대로 한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요. 더 나아가 기획을 하게 되면 무작정 하는 것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기획을 하게 되어지면 책임성의 증진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기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할 때 누가 참 미워. 상대방 미운데, 뭐예요? 이를 배제시키려고 하는데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기획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획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획의 중요 필요성은 책임성을 주기 위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저도 복사 많이 쓰면서 씁니다만은, 직원 채용하다 보면 그래요. 뭐 또 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둡니다만은, 하여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기획을 하게 되어지면, 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돌출하게 되어지고, 효율성과 효과성과 더 나아가 이 기획을 하는 사람, 진행하는 사람들, 책임성을 증진시켜야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사회복지 조직 구성원,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사기 진작이 되는 거예요. 진작의 필요성이 있어. 왜냐하면 어떤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막 우죽순으로 그냥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그러니까는 막 이게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 일을 막 해놓고도, 땅을 흘려놓고도, 열심히 만들어 놓고도 어떤 기획이, 어떤 목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이뤄나가는 데는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지. 그러나 기획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구성원들이 막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고 사기가 진정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기획의 필요성과 더불어 기획의 특징이 뭐냐? 자, 기획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획의 특징은 미래지향적이다. 자, 미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해. 야, 과연 될까? 라고 하지만, 기획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미래지향적이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보자. 교수님도 그 혁신 서비스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일을 기획을 했어요. 물론 위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만 8명의 위원이 있었는데요. 참 그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회의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사업이 될까?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예산이 이렇게 주니까 이런 것 한번 구상해보세요. 기획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획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업이 될까라고 했지만 그 사업이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책임감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 기획은 뭐예요? 지속되는 과정이에요. 기획은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이뤄나가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기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계속 지속되는 과정, 이것이 기획의 특성이다.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은 굉장히 필요하고 이러한 특징을 지닌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기획의 특징은 뭐예요? 의사결정 과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이 없이는 의사결정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획이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준다. 뭐 기획을 해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뭐 이러한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기획이 되어지면 그 의사결정의 결국은 뭐예요? 결정하게 된단 말이죠. 더 나가서 기획의 특징은 뭐예요? 목표 지향적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죠? 기획은 계획을 이뤄가는 거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계획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이뤄가는 것이 뭐예요? 기획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획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구성원에 의해서 다양한 다양한 제안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기획하다 보니까, 뭐 계획을 이뤄가다 보니까 때로는 많은 문제들이 돌출할 수 있어요. 막힐 수 있어요. 이럴 때에, 그렇지요. 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대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A라는 대안이 그렇죠, 좋다. B라는 대안이 좋다. 자, 이러한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의 필요성, 기획의 특성은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획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준에 따른 기획 유형이 있고요. 사회복지행정 기획의 유형 두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준에 따른 기획 유형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위계 수준에 따른 기획, 시간에 따른 기획, 대상에 따른 기획,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계 수준에 따른 기획이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조직 위계. 조직에 따라서 기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정치판이라든 모든 우리 기업들 보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직에 의해서 변동이 되기도 하고, 조직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조직에 의해서 어떤 기획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위계 수준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달라지다, 기획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쉽게 말하면 조직은, 위계 수준은 최고 관리자, 리더지요, 오너지요. 두 번째는 중간 관리자. 물론 여러분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선 실무자, 물론 사회복지사도 일선 실무자 될 수도 있고 중간 관리자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최고의 관리자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떠한 선에 서 있든지 위계 수준의 그러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수님은 최고 관리자의 리더 역할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물론 중간 관리자 역할도 해봤고요, 일선에서의 실무자 역할도 해봤어요. 그래서 최고 관리의 리더는 조직의 전체를 기획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복사 셋이 어떤 기획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좀 해봐라. 그랬는데 그 기획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교수님이 조직의 전체 기획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관리자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기획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분석해야 되고, 모든 포괄적으로. 저는 얘기합니다만은, 현경식이 아니라, 최고 관리자는 만원경식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을 해야 돼요. 이런 기획의 유형을 지녀야 됩니다. 자, 중간 관리자는 어떻게 기획하나요? 보통 부서별, 그렇죠? 팀장급이겠죠. 과장들, 아니면 계장급들, 부서별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라 그러면 노인, 아니면 장애인, 아동,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기관이라고 하면 기관에서도 총무부, 아니면 다른 기획부가 있잖아요. 그러한 기획, 재정부, 관리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별마다 운영 기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운영 기획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서는 어떻게 어떤 기획 운영할 것이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최고 관리자에게 올라갑니다만은, 이러한 기획을 통해서 중간 관리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일선 실무자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선 실무자가.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선의 실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그 일선에서 실무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실무자에 의해서, 일선 실무자에 의해서 여러분 제대로 그렇죠, 기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든 것들은 일선 실무자에 의해서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가 살펴보고 나중에 최종 관리자가 최종 관리층에서 그걸 검토해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실무자는 어떻습니까? 일상적 업무를 기획하고요, 기본적인 업무 지침을 반영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획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기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따른 기획 유형. 아까 말했어요. 기획은 책임성을 지닌다 그래요. 책임성. 여러분은 지자체에 가면은 계장, 과장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예요? 마지막에는 일선 실무자예요. 보통 주무관이라고 해요. 주무관. 자,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만 주사나 주무관들의 그 지역 굉장히 힘이 세요. 계장, 과장도 함부로 못하고요. 시장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책임성을 지니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 사회는 책임성을 논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선 실무자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그렇죠? 어떤 업무 지침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서 여러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 업무를 기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른 기획 유형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시간에 따른 기획이에요. 자, 위계 수준에 따른 기획뿐만 아니라 시간에 의해 따른 그 기획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장기간 기획이냐 아니면 단기간 기획이냐. 교수님은 여기서 장기 요양 제도에 있어서 옛날 보건복지부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장기간 기획을 세워라. 2008년 7월부터 우리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됐는데 이미 그 전부터 해왔어요. 근데 사실상 제대로 된 기획이 없었어요. 솔직히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제도,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담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사무관 과장들한테 이 기획을 좀 미루자. 한 10년 동안 장기간 기획을 해서 좀 이루자. 그랬더니 정치적인 노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복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뭐 침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회복지사 그러면 안 돼요. 사회복지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기획을 할 때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물론 단기적인 기획도 필요해요. 시급할 때에는. 교수님의 보장협의체에 있을 때는 이 단기 기획을 좀 몇 개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는 시급하니까 급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장기 기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기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 기획이 있고 단기 기획이 있다. 자, 그러면 대상에 따른 기획이 있어요. 뭐 전략적 기획과 운영 기획이 있는데요. 자,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전략적 기획이 필요해요. 어떤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요.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어떤 기획 과정을 필요하는 데는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는 운영 기획이지요. 뭐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확보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배분하는 거예요. 일단 진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획 과정을 가르쳐 운영 기획이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략적인 기획 굉장히 역할을 잘해야 돼요. 네, 운영의 기획. 제가 많은 단체들, 복지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단체들, 법인단체들 상대하면서 어떤 기획을 하면은 전략적인 기획이 좀 부족한 사람도 많아요. 뭐 지역적에도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좀 다툼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략적인 기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되면 전략적인 기획을 잘 세워야만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많은 조직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기획 속에서 어떤 운영 기획을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그렇죠? 기획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 기획의 단계. 자, 요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좀 여기서 2차시 강의를 좀 잠시 접고요. 좀 쉬었다가 잠시 후에 2차시 강의에서 그러면 기획의 중요성에서 그러면 전략적 기획의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